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날짜 750원을 재차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750원 다시 돌아왔습니다. 기쁩니다. 이게 아니죠. 자, 750원을 다시 올려놨다 하더라도 기뻐하실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왜? 리플 코인 1100원을 뚫고 올라가면서 이제 SEC한테 벗어나는구나,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하방 압박을 많이 가져오면서 재차 800원도 이탈했고 700원까지 이탈할 위험성에 있다가 다시 750원 라인으로 올려놓은 거, 이게 기뻐서 영상을 찍어 드리는 거 아닙니다. 리플 코인이 왜 이렇게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느냐, 자, 그 부분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까 하거든요. 자,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다들 잘 아시는 CBDC 디지털 화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전 세계 글로벌 모든 중앙은행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 종이 지폐, 동전들 이제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넘어간다. 이게 CBDC입니다. 당연히 리플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또한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 자, 이 부분 또한 제도권으로 코인 시장에 넘어가고 있는 그 부분에서 이제는 결제 시스템이 더욱더 많아지겠죠. 이게 어떠한 말이냐면, 제가 이더리움을 들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을 결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더를 팔고 비트를 사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을 송금만 하면 되겠죠. 이것 또한 누가 한다? 리플이 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한 이벤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주냐? 많은 분들이 답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우선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이게 일봉의 모습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계단식으로 얌전하게 상승력을 보이면서 극적인 상승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판단했지만 하방 압박, 다시 한번 횡보라인 상승 하방 압박, 횡보라인 하방 압박, 여기 어딥니까? 750원 라인을 계속적으로 터치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터치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물론 여기 750원 라인은 탄탄하게 지지를 밟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750원 라인을 지지받는다고 해서 기뻐하실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왜? 해당하는 리플 코인이 주봉상 보면 우상향 패턴으로 쭉쭉 이어지고 있고 올라가고 있고 하단을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상승력을 기대했던 것만큼 하방 압박을 재차 가져오니까 지치실 수밖에 없는, 힘이 들 수밖에 없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통해서 리플 코인을 빨리 매도하고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환승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이 없어진 게 있습니까? 없죠. 해당되는 부분, SEC가 시장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SEC가 리플 너희가 기관한테 매도한 거는, 기관한테 판매한 거는 이거는 증권성 여부가 있으니까 이건 소명해야 된다. 이 부분도 또 한 번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리플 코인 올라가려고 하더라도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플 코인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통해서 리플 어떻게 비중을 나누어서 매매를 해야 될까? 나는 리플에 100% 몰빵 들어가 있습니다. 비중이 엄청 커서 걱정입니다. 그러면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잡아서 안정적인 비중을 관리한다. 이게 어떤 걸 말할까요? 비중이 많다면 해당되는 매도 시점을 잡으려고 한다면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을 높이는 부분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그냥 모두 버려버리고 단타로만 들어갈 거야, 단타로 성공하신 분 얘기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거 따라서 매수했다가 다시 손절 보면서 매도하셨던 부분 많으시죠? 이러한 부분들을 아예 안 만들어 드릴 거니까 지금 이 영상에서는 리플 코인만 유일합니다. 리플 코인만 오로지 100% 들고 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리플 코인은 확실한 장기 포트로 깔고 들어가면서 이러한 장기 포트의 리플을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매 대응할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에서 이러한 부분들 모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이 모든 부분은 제가 문자로 먼저 넣어 드릴게요. 상단 부분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거든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문자로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도 무료고요.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같이 받으시면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겠죠. 어떻게 매수와 매도를 할까? 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잡아드릴 거니까 시청하신 모든 분들, 리플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 코인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많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지긋지긋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고객사들부터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고객사들 어떠한 은행권들입니까? 노바티, SABB, SCB, SAB, 모듈러. 자, 엄청나게 은행권들이 많은데 이 은행권들이 모두 리플의 파트너사들이에요. 자, 리플이 정말 모멘텀이 없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사들이 남아져 있을까요? 남아 있을 수가 없죠. 모두 다 이탈했을 건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 모멘텀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CBDC란 디지털 화폐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또한 한국은행 총재 또한 CBDC는 빨리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국 마찬가지고요. 러시아 마찬가지고 글로벌 모든 국가들이 이 부분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 CBDC를 개발 속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발목을 붙잡히고 있죠.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했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난 CBDC는 반대할 거야. 이러한 말과 함께 한 번 더 시장을 압박하고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 트럼프는 어떠한 의중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자, 그 부분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미국 전 대통령인 트럼프 또한 CBDC를 반대한다. 근데 왜? 전 세계는 CBDC를 가할 수밖에 없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리플 코인이 가야 될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하방 압박을 주는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레이스케일 어디입니까?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레이스케일의 GBTC 해당 누적 유출액이 2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출입니다. 유입된 게 아니에요. 자, GBTC 이게 뭡니까? 그레이스케일이 갖고 있던 ETF 펀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 펀드에서 28억 달러가 유출되었습니다. 환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펀드에 환매를 했다면 이 회사에서는 그 판매된 그 자금을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돌려주려면 어떻게 할까요?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방법밖에 없죠. 자,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환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현금화했습니다. 이러면 악재성 이벤트가 맞습니다. 다시 재투자가 안 들어간다는 거니까요. 근데 그레이스케일에서 누적 유출액이 28억 달러 이 ETF라는 건 다른 ETF로 갈아타기 위함이었다. 왜? 수수료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해당되는 시장에서는 악재성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악재입니까? 아니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ETF가 여러 가지 ETF가 나왔어요. 수수료가 다들 틀리죠. 근데 그레이스케일의 수수료가 비싸다 보니까 다른 ETF로 갈아타야 되겠다. 그걸 환매 신청했고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이렇게 시장에 압박을 주지만 그 자금은 다시 ETF로 쏠려 들어갔다는 거. 자, 이 뉴스를 보세요. 그레이스케일은 유출액이 28억 달러가 넘지만 보세요. 이게 오늘 날짜 나던 뉴스거든요. BTC 해당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는 6일차 자금 순유입액이 3,310만 달러를 기록했고, 자, 블랙록 같은 경우는 14.29 그리고 피델리티는 12.83억. 자,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다른 곳 쪽으로, 다른 ETF 쪽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악재성 이슈가 아닙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28억 달러가 유출됐지만 다른 쪽으로 순 유입되고 있는 자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수수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압박을 받고 하방 압박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근데 이렇게 하락 압력을 받고 있을 때 누군가는 매집을 하고 있죠.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매집이란 게 뭡니까? 그냥 일반 매수와 똑같습니까? 아니죠. 매집은 저가에 매수하는 거를 매집이라고 합니다. 매수가 아니에요. 매수는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죠. 근데 매집은 확실한 저가에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걸 매집이라고 한다.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리플에 단기적으로 계속적인 악재성 이슈가 있습니다. 자, 리플 또한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거는 전체 코인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었던 거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법률 전문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플이 XRP 판매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리플의 XRP 판매를 막을 수 없다. XRP는 누구한테 판매했다고 했습니까? 기관들 그리고 개인들한테. 자, 미국 법원에서 지난 SEC한테 리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거 어떠한 결과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죠? 개인들한테 판매한 거는 이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습니다. 근데 기업들한테 판매하는 거, 기관들한테 판매하는 거는 증권성 여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소명을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 났어요. SEC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 그래,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근데 판매하는 방식에 따라서 증권성 여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SEC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말 그대로 SEC가 뭐라고 했습니까? 리플한테 너희 재무제표 및 기관 대상 리플을 판매했던 계약서 작성해라. 이걸 명령했습니다. 자, 1월 12일 날짜로. 자, SEC가 끝까지 발목을 잡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으시지만 방금 보여준 뉴스에서 절대로 판매를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작성 명령을 요구했기 때문에 리플은 이에 대해 대응 전략을 1월 19일까지 명령의 연장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자, 이 부분을 바로 제출했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건 1월 12일에 났던 뉴스인데 1월 2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0일입니다. 리플 미국 SEC의 기관 대상 리플의 판매 계약서 작성 명령 요청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자, 여전히 SEC와 여전히 리플은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언제까지 싸울 수 있을까? 이걸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2024년도 들어오자마자 어떠한 긍정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끌어올렸습니까? 첫 번째로 비트코인 ETF입니다. 자, ETF라는 건 제도권 자금으로 들어가는 코인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었죠. 자,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반감기. 반감기가 오기 전에 무조건 한번 누른다. 한번 조정 라인을 크게 줄 것이다. 이건 뭐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첫 번째 비트코인 ETF, 두 번째 반감기였습니다.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자, 미국 대선은 무엇을 말합니까? 표를 받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뽑혀야 되겠죠. 표를 받으려면 어떤 공약이 나와야 될까? 이걸 다시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자, SEC랑 리플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싸울 수 있을까? 얼마 싸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24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한 부분인지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자, 이 뉴스 보시면 12월 1일 날짜, 11월 17일 날짜 이렇게 딱딱 나와 있는데 보세요. 미국의 차기 대선 공화당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됩니다. 자, 대선이 내가 당선된다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겁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SEC 권한이 과도하다. SEC 규모를 축소시킬 것이다. 자, 왜 이런 이벤트가 나올까? 생각을 해보세요. SEC가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코인 시장을 아예 리플뿐만 아니라 모두 하방 압박을 가져왔어요. 그거는 얘네들이 힘이 과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없애겠다. 이 부분을 축소시키겠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 당연히 이러한 공약이 나와야지 해당되는 코인 시장이고 주식 시장이고 상승량을 가져올 수 있겠죠. 왜 이 부분이 필요하냐? 자, 미국의 국민들의 80% 이상은 투자를 합니다. 주식 쪽에 투자를 하고 코인 쪽에 투자를 합니다. 이런 80%의 표를 받으려면 어떠한 공약이 나와야 될까? 이거는 당연한 결과죠. 더군다나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제약밟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리플 코인은 앞으로 상승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 관점을 가져온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리플 코인은 앞으로 움직임에 더욱더 신중하게 가져와야 된다. 근데 단기적인 회복 전망은 흐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서 리플을 추가하는 호재성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고 펀드에서 리플을 추가했다는 건 다들 아시겠지만 이 펀드라는 건 뭡니까? 펀드라는 건 비율에 맞춰서 해당되는 리플 코인이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리플을 추가했던 호재성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리플에 그러니까 펀드에 자르간 자금에서 무조건 리플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비율에 맞춰서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력한 호재성 이슈로 가져옵니다. 근데 단기적인 회복 전망은
흐릴 수밖에 없죠. 리플 코인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끌고 갈 수밖에 없고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리플 전반적인 산업에 결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고 리플의 급등의 촉매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리플은 앞으로 시장 전망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코인과 그리고 산업 부분이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같은 움직임의 상승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벤트들이 쭉쭉 시장을 압박하다 보니까 리플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근데 더군다나 이게 리플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 시장에 모두 하방 압박을 주는 거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걸.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라도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한테 문자를 넣어주셔도 되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리플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지 더군다나 이 750원 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왜 자꾸 보여주고 있는지 주봉상으로 보면 여전히 저가는 높이 가고 올라가고 있는데 750원은 무조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시점을 찾으려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떻게 리플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왜 리플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지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모든 부분은 문자로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문자 내용 받아보시고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리플 코인 영상이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리플 코인 빨리 매도해서 속 시원하게 나는 다른 코인 투자할 거야 이러신 분들 또한 나중에 후회가 안 남길 수 있도록 비중을 얼만큼 덜어내야 될지 또한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셨던 것처럼 문자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카톡방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리플 코인은 앞으로 상승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부분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방법은 어떻게 해둬야 될지 확인을 하시고 수익권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